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BS 연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능 시험에 EBS 연계 서적, 그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이제 이렇게, 이른바 수특과 수완. 자, 이 책들이 이제 연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어는 그럼 어떤가? 자, 국어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국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한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2013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때 정도 빼고는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똑같은 지문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그냥 큰 바람이고, EBS 측에서 한 번도 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단 한 번도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연계가 무려 70%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기냐? 사기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사기가 아니냐 하면, 자, 우선 뭘 내냐면 문제의 유형을 내는 거죠. 근데 문제 유형은 사실 뭐 어느 출판사에서 만든 어느 문제집이나 다 국어 시험은 비슷비슷하죠. 그죠? 뭐 일치하지 않는 건 묻는 문제, 뭐 추론하는 거, 뭐 이해한 것으로 뭐 반응 문제 등등. 문제 유형은 사실 뭐 거기서 거깁니다. 당연히 뭐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문의 유형이죠. 그러니까 대략 요런 방식으로 쓰인, 예를 들어서 3단 구성으로 쓰인 지문이 출제가 된다. 또 뭐 문제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문을 준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뭐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나온다. 또 무슨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출제가 된다 등등. 자, 이제 이런 유형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익혀 나가면서 요런 스타일들을 익혀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반영이 되니까 수능 시험이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이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재가 딱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건 거의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랑 비슷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래도 이게 참 12년 동안에 이 공부한 거를 갖다가 평가하는 시험인데 요거 책에 한번 나왔던 걸 그대로 딱 내겠습니까? 게다가 국어를 영어야 이걸 읽을 수가 없어서 독해가 안 돼서 어려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국어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EBS하고 똑같이 내면 사실 이거는 시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다.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유형뿐 아니라 지문 유형, 요런 형식의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 요런 방법을 써서 읽어내는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나온 EBS 책인데 이 보니까 여기에는 이 비율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러면 그 해에는 비율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철학자 간의 생각을 비교하는 그런 지문이 몇 개가 나왔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여기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기존에 나왔던 출제 문제들, 즉 기출 문제들, 자, 이런 거 중에서 이런 형식의 글을 좀 찾아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담겨 있는 원리가 뭔지 EBS 등을 공부해가지고서는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달라. 이런 게 바로 EBS 연계 70%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지를 책 만들어 놨는데 요거대로 공부하고 요걸 응용해서 다른 문제들도 풀어본다면 당신은 수능 준비가 쉽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디테일하게 우리는 지문 내용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을 내니까 이렇게 공부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쉽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이란다. 문학 쪽은 작품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약간 있죠, 그죠? 아니면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랄지, 같은 작가의 성격이 다른 작품, 아니면 다른 작가의 성격이 유사한 작품. 아무래도 이게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같은 작가의 성격이 다른 작품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EBS에서 나왔던 작품 소설 작품인데, EBS에서는 여기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했으면 뒤에 있는 내용, 다른 부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문이 나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인강 선생님들께서 EBS 정리 책도 내시고 또 이렇게 강의도 찍으시고 하시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EBS 연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문의 유형이랄지 아니면 작품의 성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번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말이에요. 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 EBS랄지 아니면 이제 교육과정평가원 나아가서는 교육부에서 이 고3들한테 해줄 게 없어.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육부나 교과평이 뭘 하느냐? 바로 EBS 연계 수준을 높이는 거죠. 대놓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문제 유형만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 80% 정도 비슷한 80% 유사성을 가진 지문, 그죠? 지문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번에 6월 평가만 해도 첫 번째 지문이 EBS 입문 첫 번째 지문하고 똑같았어요. 실전 연습 똑같았어요. 첫 번째 거랑. 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말 대놓고 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올해는 잘 드세요. 자, EBS 연계 책들을 최소한 2번은 풀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한 5번 푸는 게 좋고 거의 외다시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충분히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EBS인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요. 네. 자, 한번 믿어보시고 EBS 열심히 풀어주시고 거의 외다시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